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표 변호사입니다. 현대차가 부품까지 탈한국화를 선언하면서 국내 만여 개의 협력사가 생존 패닉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부품 조달 전략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러자 국내 1만여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 조달 확대는 결국 조용한 탈한국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한민국은 자동차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말이죠, 대기업이 현지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 효율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을 그래도 고집하던 거기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사실은 말이죠,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생산을 했던 이유는, 그 노조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워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의 사회적 암묵적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그게 대한민국 기업이지, 해외로 나가면 그게 대한민국 기업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만 그게 한국 기업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또 관세 문제가 또 엮이고, 그 다음에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애국심에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애국 마케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기업도 이제 살 길을 찾아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말이죠, 그 대기업에 딸려있는 여러 부품업체들이라든가 하청업체들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부품업체, 하청업체, 이 밴드업체는 대기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해가 없이는 달이 있을 수 없듯이 지금 대기업이 없이는 그 협력사들, 중소기업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외국에서, 미국 등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본사도 또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협력사도 현지 조달할 수밖에 없고 현지에서의 부품 조달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만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이 부품업체들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올해만 해도 현대차가 2분기에서 매출액은 좀 늘었습니다. 7.3%가 늘었는데요. 매출액이 늘면 뭐랍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5.8%나 급감했습니다. 매출액이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그만큼 장사를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벌써부터 지금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말이죠, 적어도 1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7.5%에 불과합니다. 아니, 영업이익률 7.5% 가지고 사실 이것도 이제 간당간당 하는 거죠. 왜냐, 15%를 올리지 않습니까? 15% 올리기 전에도 이랬는데, 뭐 15% 올리면 더 이상 뭐 적자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지 조달입니다. 부품도 현지 조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한국과 같이 돈 많이 주고 생산성이 낮아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는 전사 차원의 지금 TFT를 가동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태스크포스를 지금 가동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현지 조달을 제대로 부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지 조달 업체를 지금 찾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달 부품 업체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당히 현대차도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아주에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벌써 100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20만 대를 늘려가지고 이제 120만 대를 생산한다는 건데, 또 그것이 점차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지 조달률이 이미 48.6% 정도는 됩니다. 현대도 현지에서 부품 조달이 48.6%. 그런데 테슬라와는 68.9%, 그리고 또 혼다 이런 데는 62.3%, 또 도요타는 53.7% 정도가 현지에서 지금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낮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대가 그래도 우리 국내 부품업체들을 생각해 가지고 국내에서 부품을 많이 조달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도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의 중소기업, 부품기업이 이제 생존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가혹한 거 아니냐, 현대가 바깥으로 또 나가더라도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들면 부품도 현재 조달을 해야만 빠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완성차를 만든다면서 부품 여기서 다 가져간다는 거, 그건 선적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간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면 여기서의 부품업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부품만 만들어 가지고서 해외로 수출한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 그거는 뭐 일부는 뭐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완성차가 아닌 부품만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한다는 것은 그건 뭐 꿈과 같은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하청업체들이, 부품업체들이 되게 영세하단 말이에요. 이런 영세 업체들이 지금 조금만 지금 일거리가 줄어도 또 그 종업원들을 줄여야 되고, 또 회사 규모를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빚도 많고 대출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사하게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완성차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도 이 안에서 못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자동차 생산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이 뭐 미국에 가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미국에 가서 하는 순간 그게 미국 기업이지 우리나라 기업입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내지는 부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점차 고사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사실은 말이죠, 그 벤더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도 말이죠, 완성품을 갖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만든다는 것이 그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어떤 것든지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그런 하청업체들 내지는 부품업체들이 모두 고사하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전에도 생산 효율성만으로 따지면 부품을 현지에 쏟아라든지 아니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마케팅 때문에 그래도 이 대기업들이 나가기를 꺼려하고 또 웬만하면 한국 부품업체들을 써주고 이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애국 마케팅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을 내쫓고 있으니까, 노란봉투법이니 또 지금 개정상법이니 또 중대재해법이니 이런 것들은 기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나라가 기업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고, 기업들을 저렇게 옥죄고 또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난리 떨고, 더 이상 뭐 국가에 애국할 이유가 없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미국에서 자꾸 땡기는 거, 미국에서 자꾸 자기 나라로 오라고 땡기는데 이것도 또 관세까지 매겨가지고 때려버리니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관세가 없을 때는 오라고 해도 안 갈 수 있지만 15%의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국 가서 만들면 15% 관세가 안 붙는데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또 애드밴테이지가 많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거는. 그리고 또 명분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너 어디 거길 가냐, 가지 말아라 라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과거 같으면 말이죠, 이 대기업이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부품업체들을 팽개치고 나간다 그러면 아마 욕을 하고 상당히 국민적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대기업이.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다 국민들도 알고 있고, 오히려 자유우파 국민들은 또 뭐 좀 좌파들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다면 해외라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단 말이죠, 해외로 나가는 것이. 그러면 대기업은 이제 엑스더스 대탈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엑스더스 대탈출이 러시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러시아어처럼 엄청나게 급격하게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2차, 1차, 또 3차 뭐 이런 어떤 협력업체들 전부 다 이제 고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협력업체가 자동차만 해도 10,000개가 되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들,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뭐 전부 다 따지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수십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연쇄적으로 수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은 이제 제조업 공동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제조업 공동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게 뭐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농업 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정말로 과거의 농업 사회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여건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농작물 같은 것도 뭐 지금 싸게 들어오는 마당에 농사 져가지고 뭘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자, 현대차가 밖으로 나가면서 1만여 개의 협력업체가 지금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은 222번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혁TV입니다.